자,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내가 지정한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인, 선을 대충 그려봅시다. 자, 로테이트.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객체 선택입니다. 자,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포인트의 위치는 회전의 중심점. 물체를 회전시키는 중심점을 말합니다. 회전시키는 중심점. 자, 중심점 지정하고 내가 지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로테이션 앵글은 현재보다 몇 도, 내가 지정한 각도 더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0도. 그러면 현재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90도 더 회전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자, 이렇게요.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여기가 0도죠?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놨습니다. 그럼 여기가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겠죠? 여기다 각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90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데서부터 90도 더 회전이 됩니다. 이때 여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란 뜻이에요. 카피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다시 볼까요?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180도. 어떤가요? 금방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다시 150mm 5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이때 이 부분 옵셋 18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10mm. 우리 여기 세로 그렸습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요게 몇 도 차이 나나요? 10도죠.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플러스 10도. 다시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0도. 나머지 필렛.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필렛 옵셋 52 옵셋 120. 자, 트림. 근데 여기가 몇 도예요? 83도죠.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83도.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마이너스고. 자, 필렛. 어떤가요? 금방 복제되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X라인 옵셋 128 옵셋 42 옵셋 15 그 다음 옵셋 49. 자, 서클 옵셋 15 그 다음 다시 45. 자, 그럼 보면 이런 모습이겠네요. 자,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120도인 거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여기 교차점을 클릭하고 카피 120도 나머지 필렛으로 선 마무리. 잘 한번 이렇게 두 개 해보시죠. 자, 마지막 것도 한번 봅시다. 그때 이거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죠? 자, 보세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X라인 자, 옵셋 62. 자, 필렛 하면 되겠고요. 옵셋 30, 옵셋 39, 옵셋 41, 옵셋 10mm. 자, 필렛 하면, 자, 그리고 서클 39, 다시 서클 22.5. 여기가 65도입니다.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65도. 자, 필렛 트림 그 다음 이 선하고 여기 사선의 각도가 101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10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mm. 그래야 여기가 10mm가 되겠죠. 자, 이동하기. 요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자, 그러면 모습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로테이트 예제입니다. 우리 이거 그릴 때 각도 계산을 썼어요. 그죠? 원래 각도 계산을 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로테이트를 응용하면 이렇게 각도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엔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30도로 선을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얘를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현재 각도에서 15도만 더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다시요. 지금 15도, 45도인데 이거를 75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몇 도 더 가야 되는 거죠? 계산하기 이제 불편한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여기 레퍼런스요. 자, 레퍼런스. 그럼 현재 각도 45도, 내가 맞출 각도 75도.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맞출 각도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레퍼런스 현재 각도 75도, 내가 맞출 각도 30도. 그러면 이렇게 30도가 됩니다. 레퍼런스는 절대 각도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30도, 내가 원하는 거 75도. 레퍼런스 현재 75도, 내가 원하는 거 120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도 계산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이건 폴라 트래킹도 아니고 그냥 그렸습니다. 얘를 정확하게 30도로 맞추고 싶어요. 자, 로테이트 레퍼런스. 근데 현재 각도를 몰라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를 찍고 그 반대점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점 두 개 찍습니다. 베이스 포인트와 반대되는 점. 그럼 점 두 개가 들어가면서 그 두 점 사이에 각도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절대 각도 30도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되는 점 90도, 정확하게 90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되는 점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각도 45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실습 자료에 보시면 여기 로테이트 예제와 지목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하려면 이 몇 가지 서류를 띄워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겁니다. 이제 대상지에 대한 주소라든지 이제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면적이 나오고,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놓고 여기 7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층 이하면 7층을 포함하는 거죠. 만약에 미만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층을 못 만드는 거죠. 6층까지인 거죠. 여기는 7층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7층을 포함해서 그 아래로만 만들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뭐 군사시설 아니고 농지 아니고 산림 아니고 뭐 등등등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99-3 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88-6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99-5천, 99-4 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는 대지를 뜻합니다. 대지를 뜻해요. 대지란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지번이 있는 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인데 지번, 주소가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도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란 뜻입니다. 여기 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천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잡은 뭘까요? 여기 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도로가 여기 있죠. 그럼 천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도로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녀요. 그 물이 이 위로 다닐까요? 밑으로 다닐까요? 밑으로 있겠죠. 그러면 도로하고 천 사이가 비탈길이죠. 이 비탈길을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래서 이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 나무 가지치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치우고 이러는 데를 잡종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긴 비탈면이란 뜻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 아래로 내려가면 좀 더 있습니다. 여기 전이라는 것도 있죠. 전, 그다음 답, 과,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뭐 여기 공장용지, 학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로, 철도,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스캔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장해 보시죠. 자,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이렇게요. 이미지가 있죠?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인서션 포인트입니다. 엔터. 0,0에다 넣어준다는 뜻이니까 엔터. 그 다음에 스케일을 물어봐요.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각도입니다. 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여기 88-6 대지를 따야 됩니다. 자, 커서가 흰색이에요. 이렇게 커서가 흰색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확 잘 보셔야 됩니다. 라인. 이렇게 라인이 해당 선의 중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4개만 그려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택해도 선택이 안 돼요. 여기 경계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야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필렛으로 선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봤던 이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축척이 나와요. 1대 500이라고 축척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북쪽이라는 거죠. 이쪽이 동쪽이라는 얘기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는 얘기죠. 방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방위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자, 반지름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라인 쿼드란트에서 오스넷 쿼드란트를 체크해 볼까요? 자,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봅니다. 자, 그려보시죠. 옵셋 4mm. 여기가 4mm니까 여기는 2mm씩 옵셋하면 됩니다. 2mm. 옵셋 2mm. 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자, 화살표 방향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직 안 배웠지만 해치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위 표시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반지름 10mm. 각도를 제가 15도로 바꿨습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15도 들어서 클릭. 다시 15도 들어서 클릭.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선들을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자, 다시 라인. 이런 모습이 되네요. 다시 필렛. 자, 이렇게 되는군요. 선을 연장하고 트림으로 지우고 해치. 아직 우리는 해치를 안 배워서, 자, 이런 식으로요. 방위 표시할 때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 많이 써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왜냐면
몇 도인지 모르거든요.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0도. 그러면 내가 설계해야 할 대지의 크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지적도를 전부 다 이렇게 따놓은 거. 그리고 여기 동서남북 보이시죠? 이렇게 동서남북 그린 거. 그 다음 건축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계산하는 거, 건폐율 계산하는 거, 용적률 계산하는 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여기 평면도를 보면 이쪽이 북쪽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북쪽. 왜요? 북쪽 방향이 나와야 일조권이 나오겠죠. 일조권, 그러니까 북쪽 방향하고 일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찾겠어요? 저 북쪽 방향을. 이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북쪽이랍니다. 어떻게 나왔겠어요? 지금처럼 그린 거죠. 이렇게요. 지금처럼 그려서 북쪽 방향을 찾아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설명합니다. 지적도라든지 혹은 이런 도면에서 우리가 대지를 따고 그리고 북쪽 방향을 체크한 다음에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북쪽 방향을 체크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네이버 맵 있죠. 네이버 맵이나 다음 맵 있죠. 그거 따서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영역이 대충 나오죠.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기도 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케일.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50, 50. 50에 50짜리 사각형입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스케일. 역시 선택하라고 하고요. 기준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느냐? 배수를 씁니다. 몇 배를 키울 건가? 2배. 그러면 현재보다 이렇게 2배 커집니다. 다시 볼까요? 0.5배.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3배 커졌겠죠. 다시 스케일.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1 나누기 3이요. 이렇게요. 그럼 3분의 1로 줄어들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40배. 그러면 A3 1대 40도면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클릭하고 지금 제가 50배 키웠잖아요. 1 나누기 50 이렇게요. 5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50분의 1로 다시 줄어듭니다. 이렇게 297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스케일. 이번엔 제가 5배를 키웠습니다. 5배예요. 근데 얘를 6배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지금 현재 비율이 얼마인가요? 5죠. 5배 키웠으니까. 근데 얼마로 바꾼다고요? 6배로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비교합니다. 420,297 스케일 6배.
어떤가요? 크기가 똑같은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지금 축척이 얼마예요? 1대 6이죠? 그러니까 6. 엔터. 새로운 앵글. 자, 다시 5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5로 바뀌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420으로 맞췄습니다. 420으로. 420에 297로 맞췄어요. 스케일, 엔터, 레퍼런스. 420을 297로. 여기 297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긴 대략 21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현재 길이가 얼마예요? 210이죠. 여기 가로 길이가 현재 210입니다. 이걸 420으로 바꾸는 거죠. 자, 레퍼런스 210을 420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갑자기, 297이구나. 스케일, 레퍼런스 297을 420으로. 그러면 42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면을 그렸는데, 이걸 그렸는데, 실제로 실측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16,950이네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현재 여기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소수점이 좀 있잖아요. 그죠? 스케일. 자, 기준점을 클릭했습니다. 다시 레퍼런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점 2개를 찍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클릭, 그 반대되는 점 클릭. 그러면 뉴랭스를 여기다 입력하게 됩니다. 19,650 맞나요? 16,950이네요. 다시 스케일, 레퍼런스, 원점과 반대점 16,950. 그러면 16,950짜리인 선이 만들어진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2번 해야 돼요. 결국은 스케일, 그러니까 로테이트로 한번 맞춰야 되고, 로테이트로 방향을 한번 맞춰야 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스케일로 크기를 맞춰야 되고, 여기까지 해야 비로소 우리가 도면을 그릴 준비가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한 번에 쭉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50,50. 아이고, 골뱅이 빠졌네. 자, 그 다음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몇 배를 할 것인가, 보통은 여기다 배수를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배, 그러면 2배 커지겠죠. 다시 거꾸로 줄일 때는 분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3배를 키웠습니다. 그럼 150이죠. 자, 1 나누기 3 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스케일. 근데 우리는 레퍼런스를 쓸 수 있단 말이죠. 현재 길이가 50입니다. 50을 75로. 그러면 75로 바뀌어요. 다시 스케일. 레퍼런스 75를 88로.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숫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스케일 레퍼런스 88을 50으로, 자, 스케일 2배 키웠습니다. 2배를 레퍼런스 2배를 3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15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배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크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스케일 레퍼런스, 아니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와 반대점 지정하고 내가 원하는 값 지정하면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늘리기. 스트레치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치는 첫 번째, 끝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끝점을 포함해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스트레치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끝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끝점이 선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야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걸침 선택이요. 걸침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치, 이거 포함 선택이죠? 안 돼요. 포함 선택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걸침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걸침 선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늘리거나 줄어들게 하거나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50mm 되나요? 기준점 클릭하고 100mm 가능한가요? 스트레치 골뱅이 50만큼 45도 방향 가능한가요?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요. 하나만 선택해서 스트레치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두 개가 아니고 끝점 반드시 두 개가 아니더라도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치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여기까지가 정석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재본을 하기 위해서 재본을 할 때는 왼쪽을 25mm 줘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여백이 다 10mm죠. 그죠? 15mm가 왼쪽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이렇게요. 스트레치 그러면 왼쪽만 25mm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트레치 지금 현재 여긴 10mm죠. 근데 25mm까지 늘어나야 돼요. 몇 mm가 더 늘어나야 돼요? 15mm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이쪽 방향으로 15mm 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스트레치로 늘리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스트레치로 늘리시면 얼마든지 테두리 여백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렇게 그냥 명령어 없이 선택을 합니다. 명령어 없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립이 나온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립에는 어떤 명령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때는 못 써요. 그냥 델키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우개로 지우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립을 만들어 놓고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립을 클릭하면 이렇게요. 제일 첫 번째 스트레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치가 돼요. 이렇게 포인트, 코너를 클릭하게 되면 코너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써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동이 됩니다. 무브. 다시 엔터를 누르면 로테이트, 회전이 됩니다. 다시 엔터를 누르면 스케일, 크기를 키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미러,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스트레치, 다시 늘리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죠.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스트레치, 미러. 얘네들이 바로 그립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쓰지 않고 그냥 그립만 딱 눌러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명령어 바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이런 스트레치 기능인 거죠. 이렇게요. 선택을 하고 그립 눌러서 15mm, 그립 눌러서 15mm. 어떤가요? 스트레치에서 선택하려니까 되게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 그립 포인트 클릭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향 지정하고 15mm. 그럼 다시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랭슨입니다. 랭슨이 이제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인데요. 요것도 좀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사용하는 방법부터 보죠. 선을 대충 그려봅니다. 랭슨, 다이나믹부터요. 다이나믹은 동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마우스로 적당히 그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이 토탈은 전체 크기를 말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전체 크기 150으로 했습니다. 선택을 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선의 길이가 150으로 세팅이 끝납니다. 아무리 눌러봤자 의미가 없죠. 이미 150이 됐으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 이번엔 퍼센트요. 퍼센트는 백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 2배 커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2배씩 커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퍼센트를 제가 50이라고 줬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씩, 즉 2분의 1씩 작아지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랭슨, 이번엔 델타. 델타는 커지고 작아지는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mm씩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50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150mm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얘가 150mm보다 더 짧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그리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 다시 서클, 46.4, 옵셋, 64, 72, 서클, 10.4, (20) 자, 옵셋 10.4, 그 다음 필렛 이런 모습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면 되겠고요. 옵셋 20 역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으로 중심선들 다 지우고요. 자, 필렛, 여기는 이런 모습이네요. 트림, 자, 요렇게 생겼죠. 여기가 필렛 반지름 32로 선정리,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51도죠. 자, 로테이트, 기준점은 중심점이고 카피 5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49도. 그러면 이렇게 각도는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8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7.2, 그 다음 반지름 16. 자,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7.2, 다시 옵셋 16.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자, 트림, 자,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자,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랭슨 델타 5mm, 한번 클릭할 때마다 5mm씩 늘어나는 거죠. 자, 선정리까지 끝났네요. 여기 하나 빠졌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어떤가요? 중심선이 물체보다 약 3에서 5mm 더 바깥으로 빠진다라 그랬죠. 그때 어떻게 썼나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랭슨 쓰면 편한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옵셋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해가지고 자르고 항상 지웠죠. 이제는 이렇게 랭슨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많이 쓰는 명령어가 트림이 있죠. 트림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트림은 좀 세련되어졌다면 브레이크는 좀 더 원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선을 하나 그려보죠. 라인,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명령을 내렸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선택하던 위치에서부터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지점이 바로 퍼스트 포인트가 됩니다.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 지정하면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는 선을 브레이크를 하는데 일단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에요. 옵션을 보니까 이렇게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 5와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브레이크, 먼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첫 번째 점의 위치를 다시 지정하고 세컨드 포인트 클릭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처럼. 제가 원하는 건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브레이크를 하고 싶어요. 브레이크, 일단 먼저 선택을 해요.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선택하고 첫 번째 점 지정하고 세컨드 포인트 지정하면 이렇게 트림처럼 잘라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는 그냥 트림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수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잘라내고 싶어요. 이게 트림에서는 안 되거든요. 자, 브레이크, 일단 객체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첫 번째 점을 교차점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눌러보죠. 다시 똑같은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걸 한점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점 브레이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70mm, 옵셋 40mm, 트림,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40mm, 필렛, 나머진 트림, 자, 옵셋 20mm, 다시 10mm, 필렛, 자, 트림, 옵셋 30mm, 자, 정면에서 보면 요것만 보입니다. 요것만 보여요. 우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옵셋 10mm, 자,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그리고 여기 중심선이고요. 자, 레이어를 추가해 볼까요? 자, 얘는 중심선이고 수문선도 필요합니다. 로드, 히든,
자, 자, 필렛을 이용해서,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요선이 다 음선이잖아요. 이렇게 음선이잖아요. 여기 있는 요선도 마찬가지로 음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선을 트림해서 자르고 이렇게 세로 그려야 됐단 말이죠. 자, 언두.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반은 실선이고 여기 절반은 음선입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세컨드 포인트. 첫 번째 점과 세컨드 포인트를 같은 데로 지정하면 이렇게 음선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중심선, 자, 이런 식으로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랭슨, 델타 5mm. 중심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라인, (30mm) 자, 트림으로, 자, 라인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랭슨, 델타. 이런 모습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이 부분 두 개를 다 브레이크로 끊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포인트요. 포인트 명령어 쓰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요. 지금 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는 화면에 점을 입력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P타입입니다. P타입, 이거 P타입 하면 이렇게 점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내가 넣는 포인트의 점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P타입 모양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점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번엔 이 점들을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선을 연결을 이렇게 할 거예요. 라인. 자, 교차점이네요. 인터섹트. 안 잡혀요, 오스냅이. 다시요. 이번에 센터요. 오스냅이 안 잡혀요. 다시요. 엔드포인트. 안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오스냅, 아니, 이 포인트는 포인트에 관련된 오스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드입니다. 점이란 뜻이에요. 라인, 노드. 그러면 이렇게 오스냅이 잡힙니다. 다시 노드. 이렇게요. 다시 노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노드 오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점을 연결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을 연결하는 오스냅을 쓸 수 있어요. 노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nearest라는 오스냅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근처라는 뜻입니다. 라인, nearest. 그러면 이렇게
커서 근처의 모든 점을 찾아줍니다. 이게 니어레스트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오스넷 포인트도 찾아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니어레스트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점을 연결하는, 점을 찾는 오스냅은 두 개입니다. 노드하고 니어레스트하고 두 개고요. 자, 또 하나 p타입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여기 이 부분 포인트 사이즈에서 5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셀 사이즈 relative to screen 화면에 상대적으로 5% 크기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셀 사이즈 in absolute unit 그럼 절대 단위를 쓰겠습니다. 즉 5유니트를 쓰겠습니다. 지금 절대 단위가 뭐로 잡혀 있냐면 밀리미터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의 크기가 5mm로 나오는 거죠. 보통은 화면에 상대적으로 5%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요. 크기가 작아졌는데, 화면이 줌아웃 했는데, 어떤가요? 자요. 너무 크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리젠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화면 재생이에요. 리젠. 그러면 이렇게 화면 재생됩니다. 리젠. 화면 재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죠.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할 겁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6개로 나눠주세요. 7개로 나눠주세요. 이건 디바이드. 메주어는 100mm씩 나눠주세요. 200mm씩 나눠주세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디바이드는 개수로,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자, 디바이드 선택하고 6개. 선이 끊어진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거죠. 이해되시나요? 선이 끊어진 게 아니고 끊어질 자리에 디바이드로 포인트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안 끊어져요. 디바이드 5개 선택하고 5개 그러면 이렇게 5등분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에 비해서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선택하고 나면 여기 길이를 입력하라고요. 제가 100mm 그랬더니 100mm, 100mm, 그 다음 나머지 짜투리. 다시 볼까요? 메주어 선택하고 100mm. 자, 아까는 여기서부터 나눠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눠가죠? 왜 그럴까요?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여기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끝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메주어로 나누게 됩니다. 메주어 선택합니다. 이번엔 이쪽을 선택했죠? 자, 이렇게 나눠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